요소수 부족이 우리 생활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달 말이면 재고가 바닥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화물차와 중장비, 농기계에 이어서 집으로 오는 택배 차량까지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요소수가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석 달 지속되면 소방차와 경찰차가 무더기로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첫 소식 정영재 기자입니다. 화학사고에 출동하는 고성능 화학차입니다. 디젤 엔진이 들어간 10톤 화물차를 개조해 만든 겁니다. 계기판을 보니 요소수가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창고에서 요소수를 가져와 넣습니다. 10리터가 금세 들어갑니다. 저희는 요소수 게이지가 차량별로 좀 상이하긴 하는데 보통 60% 정도 내려와 있으면은 저희 10m들이 요소수 한 통을 넣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을 끄는 펌프차부터 구급차와 구조대 버스까지 소방차 대부분이 요소수가 꼭 필요한 대형 디젤 차량입니다. 이 40톤의 굴절 사다리 차에도 요소수가 들어갑니다. 도난을 막기 위해서 이중으로 잠가 놓는데 이렇게 열쇠를 넣고 돌려야 주입구가 열립니다. 이렇게 큰 소방 차량에는 이 10리터들이 요소수 2통이 들어갑니다. 전국에 있는 소방차 중 요소수가 필요한 차는 80%가 넘는 5,300여 대입니다. 5톤 차량을 기준으로 400km마다 10리터들이 한 통씩 사용합니다. 구급차는 5,000km마다 넣습니다. 한 달에 평균 소방에서만 4,079통을 사용합니다. 소방이 가진 요소수는 10리터짜리 15,400여 통입니다. 3개월 조금 넘게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24개 소방서에서 한 달치 요소수를 빼고 모두 걷어갔습니다.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소방청도 전국 소방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남아있는 요소수를 일주일마다 확인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경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차벽을 세울 때 쓰는 경찰버스와 범인들을 옮기는 호송 승합차에도 요소수가 들어갑니다. 경찰 차량 가운데 38.5%인 6,500여 대의 요소수가 필요합니다. 역시 석 달 정도 쓸 요소수만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급한 대로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는 가솔린 승용차를 주로 운행하고 디젤 차량은 공회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용량을 줄여 최대한 버티겠다는 건데 한계는 뚜렷합니다. 이대로라면 석 달 뒤 전국의 소방차와 경찰버스가 잇따라 멈춰서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끌어다 쓰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려 그 사이 그나마 남아있던 재고마저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요소는 83만 5천 톤입니다. 농업용을 제외하면 37만 톤이 공업용입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용은 8만 톤쯤 됩니다. 정부는 일단 산업용으로 쓰이는 요소수를 끌어쓰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강이나 화력발전, 시멘트 업계 등 주요 업계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바꿀 수 있는지 기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차량용 제조 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차에 넣어보고 분석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는데 짧으면 3주, 길면 5주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첫 분석에서 성분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나오면 1, 2주 안에도 끝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기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면서 최대한 서둘러 결과를 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검토하는 대로 제철소나 발전소에서 쓰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에 넣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경유차 운전자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따져봤습니다.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주유소를 몇 군데씩 들른 경유차 운전자. 재고가 없다는 말에 허탈해합니다. 그 요소수 이거 구하시려고 지금 몇 군데 돌아다니? 7군데요. 못 해줬어요. 이거 2개월밖에 못 타요. 그럼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정부? 이론적으로만 보면 산업용 요소수의 순도를 높이면 됩니다. 정부가 제철소나 소각장에서 쓰는 산업용 요소수의 재고 파악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산업용 요소수는 차량용과 비교해 불순물이 많습니다. 차량에 쓰기에 정제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요소수는 영어로 SCR이라 부르는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에 들어갑니다. 순도가 높지 않은 산업용 요소수를 고급 세단이나 SUV의 저감 장치에 넣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차량용 요소수는 독일 자동차 공업협회에서 국제 품질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장비를 편법적으로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들을 사용해서 쓴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권고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소수를 넣어야 하는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즉 SCR이 차량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감 장치는 우리나라가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6를 도입한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달기 시작해 2019년부터는 의무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신 경유차의 경우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저감 장치를 단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하면 경고등이 들어오고 다 떨어지면 시동이 켜지지 않습니다. 승용차는 통상 요소수를 한 번 채웠을 때 최소 5,0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비상사태인 만큼 일시적으로 저감 장치를 끄면 어떻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몇 개월이 필요합니다. 또 경유차 운전자가 저감 장치를 훼손하면 현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요소수를 더 구하기 힘든 건 사재기에서 이걸 비싸게 되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선 평소에 10배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늦습니다. 다음 주부터 매점 매석을 막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요소수는 어느새 직거래 앱의 인기 검색어가 됐습니다. 10,000원 이하에 거래되던 10리터 기본 한 통이 10배인 10만 원을 넘나듭니다. 물량을 많이 확보해 놓은 이들은 1톤을 900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사재기로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물건은 금세 빠지고 사겠다는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취재 과정에 만난 굴착기 기사는 급한 사람들한테 넣어주라며 한 통을 취재진에 건네줬습니다. 동병상련이죠. 그런 심정이죠. 왜 나도 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나도 솔직히 여유는 없지만 뭐 급한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인지상정으로. 그런 의미죠. 이거 한 통이면 뭐 승용차 한 3대 넣겠어요. 3대 정도요? 급한 사람들과 조금씩 나누겠다고 직거래 플랫폼에 글을 올렸더니 순식간에 수십 군데서 연락이 쇄도합니다. 주유소 수십 군데를 돌아다녔는데도 구하지 못해 급기야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김동민 씨. 어제 돌아보니까 40군데 정도 돌았어요. 다행히 어제 저녁에 이제 횡성하고 문막은 있다 그래서 갔더니 이미 가는 동안 다 떨어진 거죠. 온라인으로 주문하기도 불가능했다는 이은규 씨 차에도 요소수를 넣었습니다. 제가 원래 쿠팡에서 주문했는데 다음날 바로 오니까 그래서 했는데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유소에 다 동네 주유소 전화해봤더니 다 없다. 직거래로 구한다고 하더라도 급등한 가격에 놀라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15만 원 뭐 이렇게 불러서 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과연 이거를 사서 해야 되는 생각도 들고. 요소수 가격이 치솟자 정부는 뒤늦게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중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시행하고 신고센터와 합동 단속반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